자, 일단 여기 앞에 잘린 거는 딸기맛 사탕 8개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같은 맛 사탕끼리는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조합을 이용할 것 같다. 선택만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구니도 A, B, C, D 5개가 있었으니까 일단 이런 문제에서 바구니가 전부 다 다르면은 이런 식으로 표를 작성하는 것처럼 바구니 5개를 깔아버리세요. 문제 밑에다가 이렇게 A, B, C, D 쭉 깔아서 지금부터 이 바구니에 조건에 맞게 사탕들을 좀 배열을 해줄 건데 우리는 딸기맛 사탕을 먼저 배열을 할 겁니다. 딸기맛 배열하고 그 다음에 포도맛 배열하는 거를 좀 반복을 해볼 거야. 처음에 주어진 개수는 8개와 6개가 각각 준비가 돼 있었어. 자, 이제 우리는 이 표에 칸을 채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사항부터 좀 이해해서 채워볼게요. 각 바구니에는 1개 이상의 사탕을 종류에 상관없이 무조건 담는다. 즉, 빈 바구니를 허용하지 않았죠. 빈 바구니가 없어야 됩니다. 가조건 이해가 됐고, 자, 그 다음에 나조건은 매우 특수하게 C라는 바구니에 대하여 딸기맛 사탕의 개수가 5개 이상이라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조건 받았을 때 가장 특수한 조건을 읽으면은 그게 케이스 분리 기준이 되겠다 라고 배웠었죠. 함수도 마찬가지고. 자, 이들 중에서 나가 제일 특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바구니 C에 담을 딸기맛 사탕의 개수죠. 자, 그러면은 C의 딸기맛 사탕의 개수를 좀 5개부터 생각을 해보는 거야. 5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6개 이상도 되나? 7개, 8개라고 한번 써보자. 일단 뭐 5, 6, 7, 8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 C라는 바구니에 딸기맛 사탕을 5개 이상을 담을 수 있는 게 4가지 케이스가 있어. 그래서 일단은 이걸 다 써놓고 또 생각을 들어갈 거고, 자, 그 다음 마지막 다조건을 읽어보면은 포도맛 사탕보다 딸기맛 사탕을 더 많이 담아야 된대. 그러니까 저 바구니 5개 중에서 딸기맛 사탕의 개수가 더 많은 바구니가 위에서 언급된 이 C 바구니를 포함하여 총 3개라고 했습니다. C를 포함하여 3개의 바구니에서는 딸기맛 사탕이 더 많이 담아져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자, 그러면은 얘네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C 바구니에 딸기맛 사탕을 8개를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다조건이 만족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딸기맛 사탕의 개수가 더 많은 바구니가 분명 3개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 C 바구니에 딸기맛 사탕을 8개로 몰빵 때려버리면은 나머지 바구니의 딸기맛 개수는 0개가 되는 관계로 다조건의 모순이 일어납니다. 안 되겠죠. 그래서 C 바구니에는 8개를 담을 수 없겠네? 하고 이제 지워주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7개를 담으면 이제 다른 하나를 바구니에 담게 될 텐데 이렇게 봐도 딸기맛 사탕 들어간 바구니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다조건에서 얘기한 3개 바구니를 만족할 수 없겠다. 그러면은 C 바구니에도 7개를 담을 수 없다. 이렇게 8, 7을 좀 지워주고 갈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가능성은 C 바구니에 딸기맛 사탕을 5개 담는 가능성과 6개 담는 가능성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다 이거야. 그거 괜찮니? 그럼 5개로 좀 들어가 보자. 여기 C 바구니에 5개를 담았으면은 그 바깥쪽에 3개가 남아있을 거야. 그럼 이 3개의 딸기맛 사탕 남은 거를 다른 바구니 몇 개 더 넣을 건가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쉬운 거는 바구니 하나씩 3번을 더 넣는 게 있겠죠. 이 3이라는 거를 111로 해서 다른 바구니에 더 넣어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21로 넣어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딸기맛 사탕의 개수를 모두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채우지 않은 바구니에도 반드시 0이라고 써두셔야 돼. 여기를 0이라고 써둬야 인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따져보니까 바깥쪽에 남아있는 딸기맛 사탕 3개를 하나로 다른 바구니에 더 넣어주던가 2, 1, 0, 0으로 넣어줄 수 있다는 거지. 참고로 3, 0은 또 안 되겠죠? 다른 바구니에 3개 또 몰빵 치면은 다조건에 3개 바구니가 안 되니까 이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5개를 C 바구니에 넣은 상황에서는
바구니를 3개에 하나씩 넣는 방법과 바구니 하나 잡아서 2개 넣고 바구니 하나 잡아서 1개 넣는 바구니에서 딸기맛 사탕을 먼저 다 클리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딸기맛 이제 끝났죠. 딸기맛이 클리어 됐으니까 이제 여기서 포도맛을 좀 넣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서 좀 확정 지어줘야 되는 게 다조건인데요. 딸기맛 사탕의 개수가 많은 게 일단 3개여야 된다 했잖아. 그럼 내가 여기에 하나 넣었는데 이 중에서 2개를 잡아서 포도맛 사탕을 안 넣겠다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왜냐? 딸기맛 사탕이 하나 들어간 바구니가 딸기맛이 포도맛보다 더 많아지려면 포도맛을 안 넣을 수밖에 없잖아. 이해 따라오고 있어? 그래서 일단 여기를 먼저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자, 첫 번째 다시 들어오세요. 패드 찍었어? 자, 그래서 들어오시면은 일단은 맨 처음은 아까 우리가 뭐 했냐면은 남은 4개의 바구니 중에서 3개를 골랐어. 3개 바구니를 골랐어. 지금 그것을 나는 A, B, D로 보고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그 3개의 바구니 안에서 2개의 바구니를 골라주는 거야. 그 2개의 바구니의 의미가 뭐야? 포도맛 사탕을 0개 넣을 바구니를 결정해 주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문제풀이의 시작은 4C3 곱하기 3C로 들어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얘는 그럼 포도맛 채워야 돼, 안 채워야 돼? 자, 봐봐. 채워야 돼. 무조건 채워야 돼. 이미 3개가 확정이 됐거든? 여기는 일단 포도맛 마지막에 채워볼 거고, 그럼 여기는 딸기맛 사탕의 개수가 포도맛보다 더 크면 안 되는 거야. 여기마저도 얘가 0이면은 그게 총 3개가 아니라, C를 포함한 3개가 아니라 총 4개가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D바구니에 있는 포도맛을 하나 넣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 넣고 시작하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 넣었고, 이 바구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이 바구니는 아까 딸기맛 사탕 안 넣기로 했었죠. 근데 다시 한번 가족분을 읽어보면은 빈 바구니는 없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여기도 포도맛 사탕을 하나 주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미 결정난 건 뭐냐면은 A와 B 바구니에는 포도맛 사탕을 안 넣기로 결정했고 D 바구니와 E 바구니에는 하나씩 넣고 들어가겠다라고 결정했어. 자, 그러면은 바깥쪽에 포도맛 사탕이 몇 개 나왔냐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6개였는데 2개를 사용했으니 이제 바깥쪽에 4개가 남았고 이 남은 4개의 재고를 처리해주면 끝납니다. 재고 처리만 남은 거야. 재고 한번 처리해볼게요. 자, 이제 포도맛 사탕이 들어갈 수 있는 바구니는 C 또는 D 또는 E가 되겠죠. C 또는 D 또는 E의 포도맛 사탕을 더 넣어줄 수 있는데 요 4개를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C에 몰빵 때려서 여기에 4개를 다 넣는 게 가능하냐를 먼저 생각해보자는 거지. 가능합니다. 포도맛이 4개일 때 이게 더 큰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든 서로 다른 세 바구니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남은 재고 처리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상황에 대한 풀이였어요.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이 의미가 뭐였어? 포도맛, 포도사탕 4개 재고 처리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첫 번째 줄에 쓴 11510일 때의 풀이가 완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럼 그 다음 상황도 한번 넘어가 봐야겠죠. 케이스가 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미리 써둔 케이스가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딸기맛 사탕 남은 거 3개를 하나가 아니라 둘 하나로 나눠 봤을 때 얘기죠. 자, 그럼 둘 하나라는 거는 이렇게 먼저 계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 남은 4개 바구니 중에서 더 넣을 바구니 2개를 골라. 그 2개를 골랐잖아. A와 B로 골랐는데 그 중에서 누가 2개를 더 가져갈지 또 골라야겠죠. 그래서 ECL까지 옆에다 일단 곱해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바구니를 골랐다 이거야. 자, 그럼 21600에서 한번 출발해 봅니다. 일단은 시작을 해줄 때 여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포도맛 사탕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를 결정할 수 있어요. 여기에 0개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여기는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딸기 맛이 2개일 때 포도 맛이 0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죠. 그죠? 이거를 0에서 1이라고 범위로 쓰는 거는
하나의 케이스를 묶어서 오는 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얘를 좀 케이스를 갈라줘야 돼요. 자, 그래서 밑에다 하나 더 씁니다. 숫자를 그대로 옮긴 다음에 215 00 딸기 맛을 옮겨준 다음에 그 밑에 00과 구분되는 케이스 포도맛 사탕을 여기에 1개, 여기에 0개 넣어주는 케이스를 좀 따로 보셨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다 조건에서 얘기하고 있는 딸기맛 사탕이 포도맛 사탕보다 더 마른 바구니가 3개인 거를 충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상황과 이 상황 모두 말이죠. 자, 그럼 오른쪽은 똑같죠. 여기에 지금 딸기맛 사탕을 안 넣기로 결정하셨으니 하나씩은 넣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지. 가조건에서 빈 바구니가 있으면 안 된다 했으니. 자, 그래서 여기 하나씩 전부 다 넣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포도맛 사탕이 몇 개 나왔냐? 여기는 포도맛 사탕 2개 썼으니까 위와 같이 4개가 남았고요. 여기는 포도맛 사탕을 총 3개를 썼거든요. 여기 이미 하나 썼으니까 하나에서 3개 썼으니까 바깥쪽에 포도맛 사탕이 3개가 남아있는 상황이야. 그거 괜찮아? 그럼 이제 얘도 마찬가지 재고 처리만 해주면 끝나겠죠? 자, 4C 곱하기 2C를 때렸고 여기 재고 처리는 마찬가지로 이 세 바구니에 3H로 들어갈 건데 여기 몰빵 때리는 게 지금 허용되니까 뒤에다가 3H4를 그냥 곱하면 됩니다. 포도맛 재고 처리하셨고 자, 여기도 이제 계산식 작성하겠습니다. 여기 4C 곱하기 2C 시작이 똑같죠? 4C 곱하기 2C 딸기맛 넣을 바구니를 골라줬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4H 다시 3H 3이겠죠. 재고가 3개 남았으니 3개의 서로 다른 바구니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번을 더 선택해서 재고 처리해주면 계산이 끝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제 C의 바구니에 5개를 넣었을 때의 케이스 3가지를 모두 다 셌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C 바구니에 6개 넣었을 때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C 바구니에 일단 딸기맛 사탕을 6개를 넣고 시작하게 되면 몇 개가 나왔죠? 2개 나왔죠, 2개. 자, 그럼 그 2개를 어떻게 넣어야 될까? 다른 바구니에. 하나 넣을 수밖에 없겠지. 왜? 이번에도 이게 3개인 걸 만족을 해야 되니까 다른 바구니에 1개 넣어서 이 총 3개를 만족시켜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풀이의 시작은 4C입니다. 이 4개의 바구니 중에서 딸기맛 하나씩 더 넣을 2개의 바구니를 선택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하나하나 더 딸기맛 들어가는 순간 포도맛은 0개라고 확정됩니다. 딸기맛이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여기는 그럼 또 00이라고 쓰셔야 인식이 돼요. 여기 딸기맛 안 넣기로 결정한 거잖아. 근데 또 가족권 빈 바구니가 있으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포도맛을 하나씩 더 넣고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포도맛 사탕을 2개를 썼으니 몇 개가 나왔냐? 재고만 확인해 주면은 4개의 재고가 남았죠, 포도맛이. 자, 그래서 이번에도 3H4로 계산 뒤에서 끝내주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해서 모든 케이스를 다 셌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최대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끔 도표로 좀 정리해서 보여드리고 있고 자, 그래서 이 C 바구니에 5개 넣은 상황과 6개 넣은 상황을 모두 다 클리어를 했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계산뿐이죠. 계산해서 모두 다 처리해 주시면은 앞에서부터 좀 가볼까요? 4에다 3 곱하니까 12가 되겠죠. 12에다가 얘는 6, 4, 15야. 12에다가 15 곱하면 여기 180 나오겠다. 여기도 계산할게요. 여기 6이고 여기 2야. 6이 12에다가 똑같이 15니까 여기 두 번째 케이스도 180까지 나오시겠고 자, 그 다음에 6이 12에다가 10이니까 120까지 나오시겠고 자, 마지막으로 6 곱하기 15니까 90까지 나오시겠죠. 자, 그래서 이 네 숫자를 모두 더해주면 480에 90이니까 정답은 모두 다 더해서 570이다. 이렇게 570까지 제출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도표를 이용해서 필기를 좀 하시고요. 문제 밑에다가 2021년 수능 이과 29번이라고 좀 적어둡시다. 그동안 나왔던 수능 이과 시험지들 중에서 유례 없이 좀 어렵게 나온 중복주화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7번 문제였고요. 충분히 좀 필기 따주시고 다음 이제 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천히 정리를 하시고 이제 14번 넘어갑니다.
이 문제도 진짜 잘 낸 것 같아. 이제 원본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책에서 보신 것 같고 고쟁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만드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저렇게 합성함수에 대한 조건이 나올 때인데 저것들을 직접 함수를 만들어 보면서 확률, 경우의 수를 한번 세볼게요. 자, 일단 그 앞에 전제 조건 봐주면은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를 만드는데 이거 오타인가? 잠깐만, 이거 오타일 수도 있는데요. 1대0이 아니라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인 모든 함수 중에서 여기서 문장 끊어야 돼. 이게 전체 함수를 계산할 때 보통 그냥 함수라고 하지만은 이번에는 1대1 대응 함수라 했으니 전체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전체 1, 2, 3, 4, 5 x 집합에서 1, 2, 3, 4, 5로 가는 함수를 만듭니다. 이게 그냥 함수였으면은 함수의 개수가 5의 5제곱이겠지만은 지금 1대1 대응이거든요. 그래서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될 수밖에 없다. 1대1 대응 함수의 개수는 n패까지입니다. 1대1 대응 함수라는 거는 지금 상황처럼 정역의 원소 개수와 공역의 원소 개수가 완벽히 동일할 때만 만들 수 있고 n개일 때 n팩이라고 외우죠. 그래서 현재는 5팩이니까 전체 가지수를 120으로 분모를 깔아줘야 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분모를 읽는 거는 첫 번째 줄이나 두 번째 줄까지 분모 계산을 먼저 던져주는 거니까 꼼꼼히 잘 읽으라는 소리야. 함수가 아니라 1대1 대응 함수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발문을 읽어보시면 두 가지인데요. F 합성 F가 항등함수가 되시거나 또는 동그라미 쳐야겠죠. F 합성 F 합성 F 함수가 항등함수가 될 확률을 구하라 했는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보더라도 일단 또는을 읽었으니 우리는 합집합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X와 Y의 확률 해서 얘를 X라고 이름 붙이고 얘를 사건 Y라고 이름 붙여서 확률의 덧셈 정리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교집합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교집합이 혹시라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구조는 이렇게 좀 잡고 출발하자라는 거죠. 자, 이렇게 구조를 잡았다면요. 여기 px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px 들어갑니다, 이제. 첫 번째, f 합성 f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는 확률. 그거를 함수로 표현해주면은 f 합성 fx는 x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게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 표시를 해주면은 x 벤 다이어그램을 3개를 그리고 연결고리를 태워주면 되는 거잖아. 그림 한번 잡아보자. 자, 그 다음에 F 합성 F 만들러 갈 건데 이게 언제였지? 아마 사대부고 기출이었나? 저번에 하나 풀었을 때 좀 비슷한 조건이 있긴 했었어. 완전히 똑같은 문제는 아니었고 요거 F 합성 F가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 이제 한번 날려보시면은 어떻게 깨달을 수밖에 없냐면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1을 뭐 2로 날리고 싶어서 2로 날렸어. 그러면은 F 합성 F라는 건 이제 띡띡해서 제자리로 와야 된다는 거잖아. 1 넣었으면 1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F1을 2로 보내는 순간 F2가 1로 확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죠? 근데 그림상에서, 함수 그림상에서 보면은 이거를 무슨 조건이라고 간단히 또 얘기할 수 있냐면은 요 한 번 합성한 F 합성 F가 항등함수가 된다는 거는 그냥 크로스다. 요 함수 그림상에서 크로스를 만들면서 화살표를 보내줘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핵심은 크로스야. F1이 다른, 1이 아닌 다른 친구에게 가는 순간 돌아올 수밖에 없으니까 X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꼭 크로스가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 가는 것도 그냥 이것도 항등함수 그 자체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이제 크로스가 중요하다는 거 알았으면은 얘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케이스를 분류를 해볼게요. 이게 크로스가 두 쌍이 있을 수도 있고 한 쌍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크로스가.
이게 케이스 블랙 기준이야. 크로스되는 영역이 두 쌍인가 한 쌍인가 0쌍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자, 크로스를 한번 두 쌍을 만들고 시작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아? 이건 보면은 모든 게 다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원소들이 합성을 타면서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 쌍 만드는 걸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게 5개의 원소가 나열되어 있을 때 2개를 딱 고르면은 서로 크로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OC로 한번 출발해 봅니다. 그러면은 밑에 원소 3개가 남았겠는데 그 3개 중에 다시 한번 2개를 골라주면은 또 자기들끼리 크로스 만들겠죠. 그리고 남은 하나는 1C1이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는데, 자, 조금은 고급 개념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질문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분할이라는 개념이죠. 분할, 조나누기라는 개념이야. 이것도 조나누기로 인식하셔야 돼. 자, 여기 OC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 10가지란 거잖아. 내가 이 5개 중에 2개 고른 게 총 10가지인데 보다시피 1, 2를 먼저 골랐다고 볼 수도 있고 3, 4를 먼저 골랐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실제로 이렇게 끝까지로 하면 순서라는 거 없기 때문에 얘랑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분할을 이용하여 분모에 2팩 나눠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고급 개념이죠? 자, 분할 조나누기 들어갑니다. 5C, 3C, 1C 해놓고 분모 2팩으로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크로스 두 쌍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크로스 한 쌍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크로스를 내가 한 쌍 골라야 된다는 거는 OC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림을 좀 바꿔볼까? 자, 이번엔 크로스가 한 쌍이야. 크로스가 단 한 쌍이면은 예를 들어 OC에서 1, 2를 골라서 크로스를 만들어 놨어. 그럼 그 밑에는 크로스가 더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건데 이거 크로스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게 가는 법밖에 없습니다. 항등함수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크로스가 한 쌍의 함수를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OC 곱하면 끝나죠. 왜? 나머지는 다 자기 자신에게 가는 걸로 결정이 돼버리니까 그냥 이게 10가지로 끝나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스가 없는 0쌍은 더 쉽죠. 크로스가 없으면은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가는 이 항등함수. 그냥 y는 x 꼴의 모양이 나올 테니까 이 꼴의 모양을 갖는 함수가 한 가지다. 이렇게 전부 다 세서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전부 다 더해볼게요. 여기 계산해주면은 10에다가 3, 30을 2로 나누니까 15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그냥 10이잖아. 10이고 또 이제 1까지 더해주면은 모두 다 더해서 x의 가지수가 26개가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거는 f 합성 fx가 항등함수인 개수, 즉 px의 개수였으므로 여기에 일단은 경우의 수로 필기해둘게요. 26까지다. 이렇게 셌다는 겁니다. 분모는 계산해놨으니까 나중에 좀 치자. 혹시 여기까지 따라온 거 괜찮았어? 그 다음이 좀 많이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내가 모의고사 기출에서 본 적이 있는 조건이었는데 F 합성 F까지 좀 넘어갔어요. 이제 이런 문제는 본 적이 없었다. 물론 어딘가에 있으니까 문제를 내신 거겠지만 굉장히 특이했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면서도 그림을 좀 바꿔볼게요. 이거 다 지워도 괜찮나요? 자, 26까지 한번 확인하시면 이제 여기에서 X라는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더 옆에다 붙여놓고 합성을 한번 더 진행을 시켜볼게요. 옆에다가 합성을 한번 더 걸어. X를 걸어. 자, 그러면 1, 2, 3, 4, 5.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더 만들어 줄 건데 자, 그러면 앞에서 내가 유심히 봤던 크로스라는 조건이 지금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F 합성 fx가 x가 될 때는 크로스가 중요한 건데 자, 두 번째로 요 사건 즉 F 합성 fx라는 함수가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를 몰라. 그러니까 규칙을 전혀 몰라요.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만들어 봐야 돼. 규칙을 전혀 모르니까 자, 화살표를 아무 데나 날리면서 만들어 봐야 돼. 자, 한번 날려보자. F1, 2로 날려볼게. 그리고 2도 이제 날리고 싶은데 일단 날려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2번 날렸어. 그럼 이제 F3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로 골인하셔야 되는 거니까 1 넣었으면 1로 골인하셔야 되는 거니까 F3이 1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하나 만들어 본 거죠. 그죠? 그럼 이 구조를 전부 다 똑같이 그려놓고 한번 탐색을 해보자. F2는 3, F1은 2, F1은 2, F1은 다 전부 다 똑같이 그려놓은 거야. 같은 fx니까. 자,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시작.
자, 그러면은 모든 1, 2, 3 원소가 다 항등함수 꼬린합니다. 1 선 따라서 가면 1로 꼬린하고 2도 선 따라서 가면 2로 꼬린하고 3도 선 따라서 가면 합성의 결과가 3으로 꼬린해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확실한 거는 1, 2, 3에 대한 원소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지금 합성을 지금 두 칸 건너뛰어서 합성함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5개의 원소 중에서 몇 개를 고르는 게 필요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 3개겠죠. 3개여야 됩니다. 5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고르는 순간 이것을 항등함수로 만들 수 있는 화살표 조합을 꺼내볼 수 있다는 건데, 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조합이 유일한 조합인가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1, 2, 2, 3, 3일이 유일한 조합인가 계속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거야. 유일한 조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옆에서 하나 더 만들어 보는 건데, 자, 이번에 흰색으로 한 번 더 만들어 볼게요. 이거를 F1이 2가 아니라 3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야 된다는 거야. 자, 가볼게. F1 3으로 좀 출발시켜 볼게. F1 3으로 출발시켜. 그 다음에 3은 2로 보내야지. 그러면은 3은 2로 보내고, 그럼 2는 1로 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것도 일단 되겠죠. 한번 그려볼게요. F3은 2, F2는 1. 이렇게 전부 다 똑같이 맞춰서 그려봐. 흰색으로. 자, 어때? 이 흰색도 전부 다 항등함수가 되는 그림이 되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결론이야. 내가 원소 1, 2, 3을 잡고 이 항등함수를 만들려고 했을 때 이 빨간색 조합과 흰색 조합 말고 더 나올까 안 나올까? 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앞에랑 다르게 3개를 고르는 순간 조합이 하나가 아니라 총 2가지 이렇게 가능하다는 걸 인식을 했어. 자,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계산식 한 줄 끝나요. 자, 5개의 원소 중에서 항등함수를 자기들끼리 크로스로 엮어갈 3명을 고르세요. 그 다음에 거기 안에서 내가 실제로 항등함수 만드는 방법이 2가지가 있겠다. 이를 곱하면서 20가지를 세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때 질문할 수 있는 게 이거야. 선생님,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 자신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크로스는 안 되나요? 크로스는 안 돼. 크로스로 해버리면 보다시피 합성 걸었을 때 4, 5, 5, 4, 4, 5. 그러니까 이게 4가 5가 되기 때문에 항등함수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는 자기 자신에게 갈 수밖에 없으니까 전부 다 일직선 긋고 5도 일직선 그어서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뒤에 굳이 써주자면 1이죠. 뭐 F4나 F5 결정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20개를 셀 수 있었다 해서 Y의 가짓수도 20개를 셌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고민해야 되는 건 이거야. 자, 이제 고민해보자. 방금 그 앞서 만들었던, 지웠던 그 함수 모양과 지금 함수 모양을 생각해봐. X랑 Y의 교집합이 존재할 수 있어, 없어? 방금 만들었던 그 함수의 모양을 떠올려봐. X랑 Y의 교집합이 존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요 앞에서 만들었던 건 크로스였잖아. 그러니까 모양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겹치는 함수가 없겠다. 결론입니다. 배반 사건이라 이거 없습니다. X랑 Y가 배반 사건임을 알 수 있어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총 가짓수가 46이라고 세워졌으니 그냥 마무리해 주시면은 전체는 아까 120까지 해놨죠. 500, 120까지 분에 26 더하기 20이고 약분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해주면은 60분의 23 정답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정답까지 확인하시고 굉장히 특이했으니까 F 합성 F가 항등함수가 되는 조건과 F 합성 F 합성 F가 항등함수가 되는 조건 2가지를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14번이었고 이제 하나 더 봅시다. 마지막입니다. 10번입니다. 나는 10번이 14번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 앞에다 배치했는지 모르겠는데 가조건만 읽어봤을 때는 쉽게 생각이 됐을 수도 있는데 나조건이 좀 어려웠습니다. 자, F 합성 F1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일단 쟤를 읽으면은 아까도 강조했듯이 가나다 조건 중에서 가장 특이한 거니까 케이스 분류의 기준으로 삼고 가야겠다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저게 3 또는 4 또는 5 이제 총 3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또 벤 다이어그램 준비를 시켜두고 함수를 만들어 보는 거죠. 자, 나 조건을 한번 작성을 해봐야 되니까 이번에도 1, 2, 3, 4, 5로 항등함수 다시 합성함수 만들 준비를 합니다.
도화지는 총 3개를 준비를 할 건데 F 합성 F 준비를 해서 자, 첫 번째 케이스는 F 합성 F1이 3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F 합성 F1이 4인 경우 마지막 케이스는 F 합성 F1이 5인 경우라고 한번 잡고 들어와서 총 3가지로 나눠서 한번 시작을 해볼 거야. 자, 그럼 첫 번째는 일단 3으로 보내주셔야 되는 건데 자, 그럼 F1을 누구로 보낼지를 고민을 좀 하셔야 돼. 요거 한번 F1 내가 직접 날려보자 이거야. F1 한번 날려볼게. 일단 F1을 1로 날리는 거 괜찮겠지? 그러면은 그 순간 얘도 자기 자신에게 가는 거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F1이 자기 자신에게 가면 안 되겠구나. 왜? 그럼 F 합성 F1이 3이 아니라 1이 되잖아. 자, 그래서 합성을 걸어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자기 자신에게 가면 안 되는구나. 자, 그럼 이제 2로 가볼게요. F1이 2로 갔을 때 그 다음에 2가 3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만들어봤다, 이거 함수를. 자, 그래서 F 합성 F1이 3인 거 만족을 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이제 함수값을 좀 물어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과 2가 결정됐으니 그 밑에 있는 3, 4, 5에 가서 물어본다는 거지. 야, 3, 4, 5야 너네들은 어디로 갈래?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가족관의 H라는 건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요건 이제 H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풀어줄 거야. F2 값이 지금 3이니까 F3, 4, 5는 F2 값보다 이상이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번을 선택해주면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일단 3H3을 확보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3H3 이해 괜찮아? F1이고 F2가 3일 때 얘기였어. 자, 그 다음엔 F1을 이제 바꿔봐야죠. F1을 좀 바꿔볼게. 그림을 바꿉니다. F1을 2가 아니라 3으로 보내보자. F1을 3으로 보내게 되면은 F3은 3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합성이 되니까, 얘가 만족이 되니까. 자, 그럼 그 다음에 3을 1로 보냈을 때, 다시 3을 3으로 보냈을 때 문제인데, 이제 또 가서 물어보자. 그럼 지금 1과 3 사이에 껴있는 2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지. 야, 2야, 너는 어디 가야 돼? 3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F1도 3이고 F3도 3이니까 얘가 지금 3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괜찮아? 그래서 얘는 한 가지. F2가 한 가지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그럼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호한테 또 가서 묻겠죠. 야, 4호야, 너는 어디 가야 돼? 우리는 F3, 3보다 이상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2번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 거야. 3H2개라고 이렇게 좀 작성을 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어. 자, 그 다음 갑니다. F1이 3이 아니라 3이 어떨까? 계속 생각을 해야 돼. 계속 시험지 위에서 화살표를 계속 바꿔봐야 돼.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샤프로 해보고 지우개로 지우고 계속 이걸 써 내려간다는 거야. 케이스마다. 자, 그럼 F1을 4로 보내보자. 자, 그럼 F1이 4로 갔을 때 4가 3으로 가야 되는데 얘를 만족시키려면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가족권을 읽어보면 안 되겠죠. 가족권에 가요. 가족권에 가요. 얘는 안 됩니다. 그러면 F1이 5로 가는 것도 안 되시겠죠. 자, 그래서 더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는 이것과 이것 두 개 더해주면 케이스 계산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괜찮나요? 자, 그럼 그 다음 케이스 갑니다. 그림 그냥 재활용하자. 그 다음 케이스는 이 합성의 결과가 4가 되는 케이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또 2로 보내보면서 시작합니다. 아까 1로 가는 거 안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요렇게 그림이 시작이 된다면요. F1을 4로 보내고 좀 탐구를 하자. F2가 4로 오고 F1이 2로 오게 됩니다. 그럼 남은 친구들한테 물어보자. 밑에 있는 3, 4호한테 가서 물어봐. 야, 3, 4, 5야. 너네는 어디 가야 돼? F2 4값보다 이상인 4, 5 중에서 두 개 중에서 H3 걸어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2H3 걸어주면 됩니다. F1이 2일 때 상황이었죠. 그 다음은 F1이 3일 때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그림 바로 바꿔줍니다. F1이 3일 때로 넘어가자. F1이 3일 때 3이 4로 가야 되니까 바로바로 화살표 그어주고 지금 속도를 내볼게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2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넌 어디 가야 돼? 3, 4 중에 하나 고르시겠죠. 저 두 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4, 5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야, 너는 어디 가야 돼? 2H로 가시겠죠? 2H2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이어서 내려갑니다. 그 다음은 F1이 4인 것까지는 되겠죠?
F1이 4인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마지막 케이스가 되겠죠? F1이 4인 것도 화살표 얼른 그려보시면은 F1이 3에는 4가 4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함수 완성시켜주고 요 상에서 이제 봅니다. 야, 2, 3 너네는 어디 가야 돼? 2, 3은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4로 가실 수밖에 없겠지. 지금 둘 다 4니까. 자, 그래서 1 곱하기 그 다음에 5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넌 어디 가야 돼? 4, 5 중에 하나 고르시겠죠? 1 곱하기 이 두 가지를 골라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어요. F1이 5로 가는 건 이번에도 안 되겠죠. F1이 5로 가는 순간 대수관계가 역전되기 때문에 가조건에 위배됩니다. 이렇게 역전되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케이스도 모두 셌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마지막은 F 합성 F1이 5인 경우를 한번 탐구를 해야겠는데요. 자, 갑니다. F1이 2인 경우부터 가볼게요. 그럼 2가 5로 가야겠죠? 자, 2가 5로 가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럼 밑에 있는 3, 4, 5 함수 값에 5를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있어. 언제? F1이 2 값을 가질 때. 똑같이 F1이 2 값을 가질 때 셌고요. 자, 그 다음에 F1이 3 값을 가질 때 한번 세볼까요? F1을 3 값으로 바꿔보자 라는 건데, 이게 F1을 3 값으로 바꿔보더라도 3은 또 5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지. 자, 그럼 3을 5로 보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사이에 있는 2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제 넌 어디 가야 돼? 이 3, 4, 5 중에 하나 고르시겠죠. 이 3, 4, 5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3 곱하기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들은 4, 5는 그냥 5를 들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1이겠죠. 세 가지였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개 남았어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F1이 4인 경우와 F1이 5인 경우도 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림 얼른 바꿔주고 F1을 이번에 4로 보내줍니다. F1을 4로 보내주면 4가 5로 가야겠죠? F1을 4로 보내주면 4가 5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2, 3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야, 2, 3아 너는 어디 가야 돼? 4, 5 중에 선택을 해야겠죠? EH2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또 한 가지죠. 오늘 5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1. 자, 마지막입니다. F1을 5로 보내주시면은 5가 5로 가는 순간 그 사이에 껴있는 2, 3, 4는 싹 다 5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다. 이렇게 모든 계산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시험지에 나왔던 어떤 문항보다 노가다성이 가장 짙은 문제였어요. 왜 이렇게 풀 수밖에 없을까? 1대1이 아니니까. 1대1이 아니니까 케이스를 모두 나누고 그려서 탐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빨리빨리 해서 모두 다 더해주면 정답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자, 경우의 수였으니까 잠시 다 더해서 정답